어린 학생의 장난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한 경찰이 있습니다. 그 경찰은 주경이 존경하던 선배이기도 했죠. 야. 주경은 가해 학생을 찾아가 따져보지만 왜 쟤를 그냥 보내줍니까? 범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 없이 훈방되는 광경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7년 후 평소처럼 주변을 순찰하던 중 한 소년의 범죄를 목격하죠. 차량의 주인으로 보이는 이 여자는 선주? 주경의 동창 선주였죠. 너 선주는 난장판이 된 자신의 집에 주경을 초대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우리 건이가 원래 이런 애는 아니야. 난동을 부린 학생은 선주의 외아들 건이었죠. 혹시 그 남편분이 이 상황을 아세요? 이혼했어요. 거긴 가지 않았을 거예요. 뭐 연락할 만한 친구는 모르세요? 건이 있을 만한 곳은 전혀 추측되지 않았고 주경아 나 경찰이라 그랬지. 우리 건이 좀 찾아줄래? 주경은 선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죠. 친구요? 아마 학교에는 없을걸요? 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애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이 존재감 없이 조용한 애 있죠. 이 등하교도 어머님이 직접 시키셔서 애들이랑 몰려다니는 거 한번 못 봤고요. 그래서 걔가 애들 돈을 뺏었다고 했을 때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돈을 뺏었다고요? 애들 핸드폰, 전동 킥보드까지 훔쳤더라고요. 건의 갑작스런 일탈은 상당히 의심스러웠고 소년 범죄라면 치를 떠는 주경이 사건을 깊게 파보기로 하죠.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일단 서해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죠. 뭐 여죄나 공범 여부 같은 거. 한편 선주는 남편 현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건이 당신 찾아갔어? 몰라 나. 이제 당신 다 알아서 처리해. 그래서 자식인데 걱정은 안 되니? 당신은 그 괴물 같은 놈 안 무서워? 현은 자신의 아들을 괴물 취급하고 있었죠. 한편 건의 신상을 조회하던 주경은 과실치사? 건의 범죄 기록을 발견하죠. 돌을 지상으로 던져 사망케 했다. 만 9세 형법상 형사미성죄로 불기소. 건 또한 범법소년으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었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때 네 아들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아서 범죄가 우스워졌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 돈 뺏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지네 엄마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 행사하고. 지금 가출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선주는 그리고 우리 건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친구의 탓만 할 뿐이었죠. 걔가 그런 거야. 맡기셨던 태블릿 1차 분석 자료입니다. 건은 마치 다음 행동을 예고하듯 글을 남기고 촉법 소년에 대한 자료를 수도 없이 검색했죠. 맨 위에 오늘이 27일이니까 생일 3일 남아서 아직 만 14세 미만. 이거 축복도 3일 남았네? 그 안에 또 뭔가 저지르는 거 아니야? 남은 촉법 적용 일자는 단 3일. 그 안에 어떻게든 건을 잡아야만 했죠. 그리고 이 일제가 되는 오늘 끈질긴 추적 끝에 건을 발견하죠. 김건! 너 김건 맞지? 주경은 전력을 다해 건을 추격하는데 결국 눈앞에서 놓치고 말죠. 주경은 급한 대로 위협당하던 학생을 붙잡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죠. 옛날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 건의 동창이라는 이 학생의 이름은 용현. 걔가 널 왜 때리려고 들었어? 저보고 입 다물라고 했어요. 뭘 말하지 말라는 거야?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요.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진실 아는 사람이 4명뿐이거든요. 걔네 엄마, 아빠, 그리고 걔네 엄마가 걔 보고 괴물이라고 했대요. 그거 듣고 빡쳐서 제대로 괴물이 되어줄 거라고. 학교랑 전화번호 좀 적어줄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연락하게. 용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민 끝에 연락처를 적어주죠. 건이가 용현이라는 애 만나고 있더라. 용현이? 우리 건이가
용현이를 왜 만나? 선주의 반응을 수상하게 여긴 주경. 용현에게 전화를 걸어 보는데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용현이 그 학교도 없는 학교에 뭐 전화번호고 학교고 뭐 다 가짜야. 그리고 용현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하죠. 이게 5년 전에 같은 날 같은 사건이거든요. 똑같이 과실치사로 수사받았어요. 근데 둘 다 형사 미성년자로 나이가 어려서 풀려났고요. 얘네 이거 공범인 거예요. 한편 복원이 완료된 건의 태블릿에는 이거 건 녀석이 훔친 거잖아요. 마치 범죄 사실을 인증하듯 사진들이 넘쳐났죠. 주경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관할소를 찾아가고 너는 용현이 집에 가서 둘이 같이 있는 건지 좀 확인해봐. 예, 알겠습니다. 후배는 용현의 집을 불시에 찾아가죠. 그 집에 사람 없어요. 얼마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손자 하나 있는데 아유 그놈은 어디가 싸돌아다니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 이웃 아주머니는 꽤나 쏠쏠한 정보를 제공했고 아, 저 아주머니. 이에 후배가 협조를 구해놓죠. 멀쩡히 긁었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했어요. 옥상에 방치된 수조에 있던 거예요. 근데 잡고 보니까 3학년 초등학생인 거라. 아니 게다가 자기들끼리 뭐 장난친 거다, 내가 안 던졌다, 누가 던졌는지는 모른다. 둘 다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람에 결국 진범도 모른 채 불기소 처분했어요.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고요? 애들이 둘 다? 주경은 초등학생들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휴, 피해자 아들만 불쌍하게 됐죠. 하나밖에 없던 아버지 그냥 비명해주고 고3 아들 혼자 남아서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한 명뿐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때 선주로부터 급히 연락이 오는데 현의 교수실이 건에게 테러를 당한 직후였죠. 애보다 그림이 더 중요하냐?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애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뭐 했니 너? 너는 아빠 아니니? 둘은 이 와중에도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고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아빠 노릇. 건이랑 나랑 갤러리로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전시회는 내가 전시회 안 했음. 주경아지 부탁할게. 선주는 이 상황에서도 전시회를 준비하러 떠나죠. 지도 유감이 많겠죠. 이혼하고 연락 한 번 안 했다 생각하면 서운도 하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와서 이 개망신을 줍니까? 현도 건에 대한 걱정보단 자신의 이미지가 더 중요했죠. 제 지갑도 훔쳐갔어요. 도난 신고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예, 카드 쓰면 위치 파악 바로 되니까요. 예. 이 녀석 여기저기 쫓아가서 화내고 다녔네요. 엄마, 아빠, 용현이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진실을 아는 사람이 4명뿐이거든요. 걔네 엄마, 아빠, 저 그리고 4명. 주경은 용현의 말을 곱씹어 보는데 거짓말 같은데? 일단 벌써 4명이 넘잖아요. 담당 형사에 용현이 할머니, 학교 선생님. 그때 그 사건 다 알았을 텐데? 그때 사건이 아니라 진실을 아는 사람이 그때 진실이랬어. 혹시 그게 그때 누가 돌을 던졌나라면? 지금 건이가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의 진실을 아는 4사람이라면? 아직 만나보지 못한 한 명, 하나밖에 없던 아버지 그냥 비명해주고 고3 아들 혼자 남아서는. 유가족을 떠올리죠. 그리고 옆집 손자 들어왔어요. 혼잔데? 후배는 즉시 용현의 집으로 가고 주경은 유가족을 찾아가죠. 양선우 찾아요? 네. 걔 그 며칠 전에 지게차 사고 크게 나서 설림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이요? 근데 오늘따라 걔 찾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저 말고 또 누가 찾아왔나요? 키 커다란 학생이 후드티 덮어 쓰고 와선 어딨냐고. 건 또한 유가족 선우를 찾고 있었고 경사님, 얘 위치 파악됐어요. 지금 설림병원 인근인데요. 주경도 즉시 병원으로 향하죠. 경찰입니다. 혹시 양선호 환자 병실이 어떻게 되죠? 502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건보다 먼저 도착한 주경. 그 환자는 보호자도 없어요. 촉법소년 해제 전까지 선우를 지키기로 하죠. 해제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여보세요? 형사님? 협조 요청하신 김현님 계좌에서 지금 계속 출금되고 있어요. 설림병원 ATM기. 주경은 제보를 받자마자 즉시 달려가고 마침내 건을 발견하죠.
주경을 발견한 건 웬 봉투를 던지고 전력으로 도주하죠. 주경은 안타깝게도 또 한 번 놓치고 말죠. 혹시 아까 남자애가 좀 전에 던져놓고 간 거 그거 볼 수 있을까요? 한편 건이 던진 봉투의 정체는 놀랍게도 선우의 치료비였죠. 그리고 밝혀지는 또 하나의 사실. 용현이 건이랑 한패 아니에요. 얘가 도리어 건이한테 뭐 삥 뜯어와라, 핸드폰, 뭐 전동 킥보드 훔쳐와라 시켰는데요. 건이는 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너네 그 잘난 화가 엄마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 엄마 자식이 살인자인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시작되는 사자대면. 왜 건이를 협박했어? 아줌마가 준 건 어차피 할머니 병원비였으니 제가 쓸 건 건이한테 받는 게 맞겠죠? 돌을 던진 건 건이었고 아줌마, 이를 알게 된 선주가 둘 중에 아무도 돌 던진 사람은 없는 거야. 용현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너랑 건이만 조용히 입 다물면 건이도 살고 할머니도 살아. 어쩔래? 할머니의 수술비를 주고 입막음시켰죠. 네가 손해본 게 뭐니? 나만 그 눈에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당신들은 부담대로 쏙 빠져나갔잖아. 니들만 지키려고 나 살인자 만들었잖아. 마지막엔 용현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웠죠. 그래서 건이한테 뭐라 그랬는데? 난 사실만 말해줬어요. 그리고 건의 목적은 죄를 갚아? 자신에 대한 처벌이었죠. 이제라도 자수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너 아주 축법이잖아. 자수해봤자 보호 처분 받고 마는 거. 야 너도 그냥 네 부모처럼 거짓말 속에 숨어 살아. 보여줄게. 어떻게든. 보여줄게 어떻게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자 대면이 끝나고 주경이 날카로운 질문을 꺼내죠. 너가 막았어? 자수하겠다는 애를? 주경아, 나는 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너를 위해서 아니고 네가 이제껏 쌓아놓은 거 그거 지키려고 애 손발 묶은 거 아니고. 그렇게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이제 와서 자수? 속죄? 사죄? 너 괴물이라고 치자. 살인자 엄마가 된 내 인생을. 내 그림들은 건에게 선주의 미술은 족쇄나 다름없었고 그렇게 건은 미술품을 부수고 집을 나갔던 것이었죠. 선주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편 후배는 용현을 직접 데려다 주고 음식도 챙겨주죠. 간다. 저 용현은 화답이라도 하듯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 옥상에 갔을지도 몰라요. 건은 자신이 돌을 떨어뜨렸던 그 옥상에 마치 다음 일을 예고하듯 표시를 남겨놨죠. 그리고 표시에 쓰인 종이는 선주의 전시회 포스터였죠. 일단 넌 선주 집으로 가봐. 나는 작업실로 가볼게. 그리고 무조건 애부터 지키자. 그렇게 후배는 선주의 집으로 향하고 주경은 선주의 작업실에 도착하죠. 주경은 열심히 수색을 해보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죠. 한편 작업실 구석에 숨어있던 건은 자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선주의 작품을 훼손하고 자신에게 족쇄와도 같았던 미술품들을 모두 불살라버리기로 하죠. 불은 건의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고 주경의 기지를 발휘해 탈출에 성공하죠. 그렇게 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옛날 일도요. 그 죄도 조사해 주세요. 시작할까? 건아. 건. 선주는 어떻게든 건을 막아보려 하지만 건아. 건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이제 진짜 시작하자. 진정으로 죗값을 치르기 시작하죠. 이름 김건. 나이 만 14세. 보는